언젠가부터 네. 동그라미 제가 알기 전부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, 이상한 생각은 뭘까요? 어느 날부터 이제 뭐 친구랑 뭐 통화를 하고, 끝을 맺으면서, 잘 있어. 이러고 끊으면 항상 뒷말이, 너 죽지 말고 오래 살아라. 뭐 이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. 누구를 봐도. 뭐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 봐도 헤어질 때, 왜 눈물이 날까? 헤어질 때, 죽지 말고 오래 살아. 막 이 말이 자꾸 떠올라가지고.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하고 통화할 때 그 말씀 하셨거든요. 제가 전생에, 나 앞에서 누가 죽는 거를 봤다.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셔갖고, 그거랑 좀 인연이 있는 건가? 네,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, 왜 그럴까? 사람은 살면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그 전생을 가지고 오거든요. 그럼 20개는 그 5년마다 내 전생이 바뀌어요. 어느 때는 중국에서 살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때는 또 우리나라에서 살았을 거고, 또 그 팝송을 되게 좋아한다.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살았어. 반드시. 그러고 이제 인디안 모습이 조금 보여요. 내 모습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그 보이는 그거는 전생에 진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. 진하게. 얘기하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죠. 베트남 갔을 때는 베트남 현지인은 한 사람한테서 여러 가지 보이는 거는 그건 이제 나는 욕심이 많은 여자다. 왜냐하면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여자다.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인다는 거는 그거는 나는 그 엄청난 성장을 하고 싶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 태어나서 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. 그런데 이제 인디언으로 살았을 때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을 떠나서 잠깐 다른 곳으로 혼자 이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. 그랬는데 혼자 이동을 하고 나서 집에 와봤더니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어버렸어. 혼자만 살아남은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, 그리고 다시 볼 수 없는 그 그리운 사람들의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이제 처음 통화했을 때 그 내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거는 있었었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눈물이 났던 거죠. 만약에 저하고 처음에 통화했을 때 그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. 이게 이제 그게 한 가지만의 전생이었다고 하면 그때 해소가 됐을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면을 하고 보니까 인디안 얼굴이 보이고. 혹시 높은 자리에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추장이 아들한테 더 넓은 세계로 가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거지. 남자였구나. 응. 우리 여기에서 여자 남자 딱 두 가지잖아요. 두 가지인데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된 걸 갖다가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남자였었구나가 아니고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래서 이제 떠날 때 정말로 막 성공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겠다고 많은 추장 아들이니까 얼마나 뭐 치렁치렁 그래서 이제 떠났을 때 그 사람 한 사람은 1년 동안 떠나 있었거든요.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빛을 교환을 하고 뭐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 갔던 그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. 마을 자체가 없어진 거지. 확 쓸려갔으니까.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쓸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내가 상상을 했거든요.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나뭇가지라도 잡고 했던 그 모습을 갖다 너무나 생생하게 뼈에 새겼어요. 그러면 이제 주변에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봤던 사람들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꼭 살아있어줘. 죽으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거야. 그 사람들이 계획대로 간 건데 내 마음 안 아프려고 그 사람들한테 때를 부렸네?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. 네. 근데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자꾸 기분은 좋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계속 재생이 되고 있었구나. 그걸 갖다 알아차리면 빠져나와요.
그런데 계속 그때 1년 후에 도착했을 때 그 감정들이 너무나 진하게 남아있는데 그 감정들을 갖다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. 왜냐면 나 혼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미안한데 그 감정까지도 놓쳐버린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지랖을 부렸다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거야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. 그러고 이제 그 한날 한시에 다 쓸려가서 죽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야. 그래서 그날에 꼭 죽어야 돼. 그날에 꼭 죽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 사람들의 하늘에 내 숟가락을 얹었던 거죠.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. 모든 사람들은 다 엄마가 조금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는 그 엄마의 계획에 맞춘 걸까 아니면은 내 이익에 맞춘 걸까.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? 제가 행운아라고 표현을 해드릴까요? 그거는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예. 행운아라는 건 없어요. 행운아라는 거는 불행한 놈이 있다는 얘기지.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계획대로 간 거고 나는 나대로 계획대로 살은 거고.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감정을 갖다가 내가 느껴보고 싶었거든. 그것도 사랑이라는 걸 갖다가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많은 아픔을 갖다가 내가 간직을 했었던 거고. 모든 체험, 그 체험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든 느껴보려면 아주 높은 행복을 갖다 원하려면 아주 깊은 수렁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잔잔한 게임은 싫대. 아주 막 미친 듯이 살고 싶대. 롤러코스터 탑니다, 지금. 미친 듯이 살고 싶대. 그럼 이 미친 듯이 살고 싶은 이 살아내는 과정에서 광기가 들어가겠지. 미친 기운이 들어가요. 그 미친 기운이 들어가는데 이 미친 기운을 갖다가 해소하는 과정이 여기 현생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,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최종 목적은 뭘까? 고요한 마음. 고요한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? 비장에서 나온다. 그럼 이제 비장이 힘들다. 비장이 힘들 때는 불안. 그러면 비장이 좋으면 고요. 불안은 왜 올까? 하늘을 못 믿겠다. 하늘이 나를 못 믿겠다. 하늘이 나를 믿으면 그냥 고요하지. 하늘은 우리에게 다 주었기에 더 바라면 안 됩니다. 기통하잖아요? 네. 기통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다라는 게 250점. 그러면 이제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우리 남편도 100점이고 내 딸도 100점이고 이거는 이제 수용이잖아요. 350점. 저걸 만든 박사님이 사람이 살면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살면서 그 10점 올리기도 힘들대.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. 이것도 다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야. 아들의 저 모습도 내 모습이고 남편의 저 모습도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남편의 업도 사라지고 아들의 업도 사라져. 이건 수용이에요. 이거는 신통이야, 신통. 네, 그래서 기통을 하잖아요. 그러면 350점까지는 가지. 거기서 점점 더 나를 갖다가 고요하게 하면 500점도 문제 없어요. 사람이 살면서 500점 간다는 건 정말 꿈이고 하늘의 복이에요. 그런데 저렇게 500점까지 간 사람들도 여기를 나가잖아요. 그러면은 완전히 곤두박질을 쳐요.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거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.